네, 방금 들으신 대로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몇 번째죠? 6번째요. 6권이에요? 네. 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몇 권이나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무관심 속에 저희 책을 방치하고 계시는 동안 네. 책은 꾸역꾸역 나와서 지금 6권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이러시기에요? 네. 되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책에 안 대해서는 팔려. 특히 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가 있냐면 이 책이 사실 되게 가볍잖아요. 과학책 네. 치고는 판형도 그렇고 이렇게 좀 쉽게 읽는 이런 책인데 과학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좀 약간 진지하고 무겁고 막 어렵고 이런 책들을 저는 어때요? 이게 책에 제가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거 제목을 바꾸자, 무겁게. 어떻게? 과학의 지평을 보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완벽하게 외면을 받겠네요. 이번에 주인공은, 당연히 저고요. 그리고 아니야. 아니요, 저는 항상 이제 진행만 하는 거죠. 김대수 교수님이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학 같은 소리 안에서 사랑에 빠진 뇌의 세레나데라는 네. 물론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아, 진짜 장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참. 뛰어난 기타 실력만큼이나. 이상하게 저 용 기자님은 파토님 소녀 팬 모드야. 좀 보면. 맞장구 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 기자가 저를 어렸을 때 알아서 그래요. 원래 어렸을 때 하면 그렇게 돼요. 김대수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생명과학과 네. 교수님이시고 동물의 뇌를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은근한 실용적인 연구 업적도 많이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 뭐 장수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 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저와 연구 분야가 같죠. 오늘 또 그런 얘기 할 거죠? 장수. 재밌습니다. 뇌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뇌가 어떻게 되며 뇌와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람보다는 동물 얘기를 하지만 사람 얘기도 꽤 나오고 갓 나왔어요. 네, 따끈따끈합니다. 네. 색깔도 예쁘고 저희가 보통 사랑이라는 걸 규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시도들이나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게 뭐 호르몬의 작용인지 뇌 뭐 뭔지 뭐 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막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뇌과학이나 사랑학, 뭐 사랑과학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압도적인 장점은 일단은 그런 이론들을 되게 압축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는 일단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과학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대략 정도 약간 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에게 이런 거라고 약간 잘난 척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로는 뭐를 공부하고 약간 더 알아보고 싶은지를 좀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기 재미없게 들려요. 너무 진짜? 얘기가 길어요. 그러면 설명이 너무 잘라주세요. 길어. 네. 안 자를래요. 그럼 나눌래요. 이게 사람들이 책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재밌겠다 싶으면 그걸 찾아서 들어요. 맞아. 네. 내려버릴까요, 우리? 책을 팔려면은 그 책 나온 거는 다 내려버려야 돼요. 그쵸. 욕 먹을 것 같아서. 이 책이 일단은 김대수 교수님이 참 재밌는 분이라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분이 철인 3종 연기에 나가는 분이고요. 오. 그리고 어릴 때 개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개를 키우는 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분이시고 오. 네. 얼마 전에는 다보스 포럼에도 초대. 네, 그런 한편 그런 분이고 네. 그다음에 어렸을 때 미용실 개 미용실 하신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개 미용실이 꿈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무슨 뭐 아르바이트로 어디 쥐 잡아주는 걸 했대요. 네. 식당에.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또 책에 실려 있고 네.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괴짜고. 진짜 특이한 캐릭터군요. 네.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씩 그림을 올리시거든요. 네. 학회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낙서한 건데 굉장히 이상한 도형을 그려요. 기계가 그린 듯한 도형을 볼펜으로 막 반복되는 막 그런 프랙탈 이런 거 네. 그런 걸 그려가지고 올리세요. 오. 네. 그런 설명도 다른 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천재처럼 느껴지죠. 이게 이런 얘기가 사람들 관심을 끄는 얘기라고요. 하여튼 정상적인 분은 아니에요. 네, 재밌습니다. 정상적인 과학자가 아닌 이상한 과학자의 사랑에 빠진 뇌단 해석은 어떨까? 과학하고 앉아있네. 6권입니다. 저희 처음 나올 때 1권에는 밑에 500만 조회수라고 붙어있어요. 지금 맞죠. 얼마나 붙었는지 아세요? 2,500만입니다. 오, 5배. 2,500만 조회수. 제곱이 됐군요.
아, 그렇죠. 아니에요. 500만의 제곱이 얼만데. 잠깐 당황했어요. 제가. 나는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다 보면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요즘에 그 사람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책에 또 훌륭한 활용법이 있는데 주변에 저희 팟캐스트를 소개하고 싶은데 아하. 이제 이걸 귀에다 갖다 들려주는 건 뭐 라붐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라붐을 누가 기억한다고 그 장면 기억하는 사람 정말 아, 진짜? 극소수예요. 근데 그 출발 그렇구나. 비디오 여행 같은 거 예. 많이 네. 보면 요즘 세대들도 알 수는 있습니다. 오프닝 할 때 나오죠. 그 장면은 네.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건네주면 이 책이 좀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네. 보고 아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확산하는 동기가 될 수 있죠. 우리 7권부터는 뒤에 우리 사람들 멤버십 가입 요령도 써놓을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멤버십 저희 사람들도 아직 물론 배고픕니다. 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하셔서 그거 제가 큰 소리 쳐놓은 게 있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올가을에는 그 과학 페스티벌을 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과학과 사람들에서는 아주 폭망하거나 아주 아주 잘 되는 것에 대한 계획만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중간한 계획이 없어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중간에. 아니 그리고 대박이 나거나 진짜 폭망하거나를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적당히 될 줄은. 그래서 저희가 좀 어중간해요. 여러분들의 더욱 크나큰 사랑이 필요하고 저희가 농담 아니고 진짜 여러분 과학 페스티벌을 락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가을 이미 좀 늦었지만 어쨌든 뭐 내년이라도 네. 별 좋은 데 골라가지고 텐트 치고 1박 2일 자면서 밤에는 별 관측하는 팀들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낮부터 공연하고 네. 재즈 공연도 하고 락 공연도 하고 또 우리가 섭외할 거예요. 저기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과학이랑 우주 관련된 곡을 쓰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김동률 씨도 있고 이승환 씨도 있고 네. 기타 등등 그런 분들 저희가 초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되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니 제가 합니다 그냥. 네, 저 무료니까 제가 올라가서 그냥 저는 불만 없습니다. 거기. 네. 소녀팬. 갤럭시라는 곡 만들어서 그냥 부를 거예요. 갤럭시. 즉석에서. 삼성 좋네요.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어. 안 해줄 아니겠죠? 거예요. 네, 안 그럼 해주겠죠. 곡 이름이 뭐 갤럭시 9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람들이 되는 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중간중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뭔가 좀 들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프닝, 네,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오프닝 때 원래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사가 화성의 어린이 노예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부정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굳이 부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어린이를 말하는 거죠? 인간 애들이요. 네. 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알렉스 존스 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 전국의 118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오. 꽤 그러니까- 큰 스테이지. 예, 그러니까 이상한 팟캐스트는 아니에요. 뭐 1000명 듣는. 여기 나온 분이 좀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는 현재 마스가 어린이들로 퍼퓰레이티도 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있는데 네. 걔네들이 이미 어떻게 사람이 가 됐냐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어린애들이 애들이, 심지어. 애들이. 앨런 머스크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헛고생하는 거죠 뭐. 왜 얘들이 보내졌냐면 말도 안 되는 게 납치돼서 보내졌대요. 그리고 이미 20년 동안 가는 우주 여행으로 보내졌대요. A 20-year ride라고 적혀있거든요. 화성이 멀긴 하지만 그거보단 1년이 가깝지 말 수 않나요? 있죠. 네, 8개월. 그죠? 굉장히 그 저예산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되게 천천히. 많이 싫어서. 완행으로. 완행으로. 중간에 틀리나 어디? 그 뭐 화성에 저런 식으로 보낼 정도면 어디든 들을 수 있겠죠. 뭐. 아니 그런데 애들이 지금 어린이라면 20살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 느낌이 가고 있다는 얘기 같아. 그러네요. 어린애를 납치해서 화성에 보냈으면 이미 어린이 20살이 됐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들어보세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좀 불분명한데 가고 있는데 20년 후면 어른이 되잖아요. 네. 어른이 돼서 거기 도착하면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맥락에 따르면 지금 네.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가고 거죠. 있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앨런 네. 머스크가 먼저 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얘들 도착하기 전에 가면 돼요. 아, 그렇죠. 예. 20년이나 걸린다니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사가 부정했다는 게 뉴스입니다. 제 생각에 네. 나사가 상대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일일이 부정을 하는군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전 뉴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거 주장한 분이 지난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피자숍에 지하에 어린이 유아 섹스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분인데 왜 하필 네. 피자집일까요? 모르죠. 그리고 그 피자집에는 지하실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조사를 또 일일이 하는구나. 아니, 어쨌든 뭐 주장을 하니까 100몇십 개나 되는 라디오가 고발을 나오는. 했으니까 일단 조사는 해야 되는군요. 예. 후보죄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주장을 하는 류의 인간이에요. 천문학자로서 K 박사님, 네? 일단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말해 주십시오. 왜 해야 말씀하지 돼요? 못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아니 이걸 굳이 해야 돼. 아, 이제 일일이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부정하지 마시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예스 노로 아니 대답해 난 주십시오. 이게 나사가 진짜 그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몰라요. 근데 이름이 맞네요. 여기 보니까 가이 웹스터. 아, 네, 가이어스터. 네, 나사 스포크스맨 화성 탐사 대변인이 얘기했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라고. 네. 아, 진짜 다 일일이 네. 하는구나. 나사 대변인 자리가 크게 뭐 할 일이 많은 자리는 아닌가요? 그러고 보네요. 아니라고 이게 화성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네. 근데 이게 묘한 게 가고 있는 중이면 이거는 트릭 앤서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아직 화성에 사람은 아, 없다. 그렇죠. 근데 왜 지난번에 저희 이상해졌는데? 그 마션 얘기했을 때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미국에서. 마션이? 네네. 그 실화에 기반을 둔 얘기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뭐 배경이 화성이 아니라 뭐 자기 집 지하실이고 그럴 수 있지 아니, 않아요? 그냥 실제로 구글에 그때 그 마션 실존 인물 이런 식의 그게 약간 뭐지 인기 검색 이런 거 저건 누르고 없어요. 저기 있었대요. 인터스텔라가 실제 스토리에 아니, 그거 바탕하고 약간 있는 거 너무 없어요? 알고. 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동안 화성에 대해서 너무 약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네. 이미 가구도 남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네. 확실할 수는 없지만 나사의 가능성이 주장에 매우 따르면 낮다. 없군요. 예. 네, 나사의 공식 주장에 따르면 없는 걸로. 네. 그 K 박사님은 지금 약간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아니, 저는 제가 대답한 게 아니라 그 가이 그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분 대답을 읽은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화성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성에는 아직 사람이 없다. 아직이라는 말 없습니다. 화성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네. 안 넘어가시네요. 로버들은 돌아다닙니다. 네. 네. 그리고 루머는 돌아다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역시 나사가 관련된 얘기인데 왜 어나니머스라고 우리 알잖아요. 네네. 이거 그냥 무명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네, 원래 그런 익명. 뜻인데 예. 네. 어나니머스가 조직으로서.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정말 원래 조직이 정보, 있는 기밀 건지 정보 같은 거 빼내서 예, 네, 예. 있는 그런. 뭐 어디 디도스 공격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그런 걸 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네. 특성상 이게 정말 존재하는지 자기가 어나니머스라고 가면 쓰고 나오잖아요. 그거 네. 저기 V4 벤데타 가면 쓰고 나오는데 아, 예. 사실 아무나 내가 어나니머스다라고 주장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네요. 이게 조직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가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인사이트라는 저 매체의 기사인데 제목은 이래요. 어나니머스 나사 외계인과 접촉 조만간 공식 발표. 한국어 특성상 이렇게 조사를 다 빼먹으니까. 외계인과 접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사에 들어가면 나사가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제목으로 낚시한 거군요. 그러니까 외계인과 접촉한 거는 우리 외계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걔네가 그렇죠. 오든 우리가 가든 뭐 어떻게 네. 되든 간에 그렇죠. 아니면 전파로 하든. 네. 근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조만간 이 사실을 발표한다고 해서 읽어봤더니 우리 계속 하던 얘기가 일단 나와요. 지구형 행성 발견한 아,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지겹도록 많이 나온. 네, 지구형 행성 발견한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나니머스가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또 했대요. 외계인 접촉 얘기를. 그래서 어나니머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시면. 네. 네. 비공식적으로 인류는 이미 외계인과 접촉했으며 선진 우주 개발 문명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긴 하죠. 예, 어쨌든 나사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는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근데 대변인이 화성에 어린이들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저거를 못 발표하나 봐요. 아, 여기 신경을 못 썼구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건 뭐 서로 만나가지고 소수 배열도 한번 해보고 군단도 해보고 네.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가 스텔스기 만든 거나 이런 게 전부 외계인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든가. 후보댐 그 지하에 있는 디셉티콘의 그런 것들. 예. 아폴로 11호도 그렇고. 네. 그런 심지어는 얘기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맞아요. 네, 그것도 외계인 기술을 역추적한 거다라는 아, 진짜. 말이 있었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야 그걸로 어떻게 지구까지 날아오냐고 그 기술로? 오다가 다 다운되라고. 다운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속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일단 이상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의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좀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의 얘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고 저 가끔씩 연락이 오거든요. 요즘은 좀 덜한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 딱 오늘 네. 그 UFO 목격자랑 통화했어요. 아, 그분 뭐 보셨대요? UFO 봤대요. 그럼 뭐 네.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3, 40년 전에 아, 진짜? 보셨대요. 그런데 아. 그동안 진지하게요? 네, 진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뭔가 그 유튜브 강연의 외계인 얘기 네. 그 그걸 있거든요. 보시고. 예, 그걸 보시고 저를 찾아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보신 게 어떤 영상이래요? 불빛이고 40년 전이라서 네.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40년 전의 걸 제가 뭔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고. 반딧불 이런 거 공기가 좋았으니까. 전 고등학교 때 그 한국지리 수행평가하러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는데 네. 거기에 UFO가 찍혀가지고 네. 되게 흥분했는데 까치였어요. 까치? 까치. 네. 까치. 까치가 UFO로 헷갈릴 수 있구나. 그 날아가다가 찍히면 이렇게. 아, 그렇죠. 카메라 되게- 생각 안 좋으면 되게 이렇게 아, 각도를 잘 재니까 이거 원반 모양이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도 한 달 전에 카이스트 모 교수께서 외국에 학회 때문에 가 계시다가 이탈리아인가 UFO 사진을 찍어서 즉시 저한테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오. 아니 그럼 그 진짜 UFO였어요? 진짜 UFO인지 뭔지 모르지만 네. 명확하지 않은 묘한 물체가 찍혀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건 뭐 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분이 동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네. 이분은 주장을 하세요. 저건 새가 아니었고 네. 저렇게 큰 새가 있었으면 내가 못 봤을 리가 없다. 음. 왜냐하면 새를 보는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새를 찍으려고. 음. 근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이상한 게 찍혀 있다라고. 제 집 갖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네.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뭐 이렇게 참 특이한 물건이군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분은 저한테 조회를 요청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좀 이따 거기 또 찍어서 보내주시고 실시간으로 막. 예. 그런 적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카이스트 교수께서 그러시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분의 명예와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위해서 그분의 성함은 밝히지 않는 걸로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신기한 게 찍힌 건 사실입니다. 네. 어. 그렇다고 그게 이제 외계인의 뭐 우주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증거는 없죠. 혹시 진짜 외계인 보신 분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예, 큰일 나려고 그래요 지금. 큰일 나려고. K 박사님께서 판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정말 큰일 방송 났다.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난리 나요 여기. 제보하지 마십시오. 예. 혼자만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더 알고 계시고요. 네. 네. 저도 30년 전에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본 걸 기억해요 저는. 하지만 제가 본 게 뭔지 몰라요. 오. 네. 그러니까 unidentifiing이죠. unidentified죠. 어.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게 UFO란 말은 지금 고유명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외계인 unidentified flying Flying object라고 object. 번역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 고유명사가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우주에 날고 있는 외계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일종의 비자연적, 초자연적 혹은 뭐 그런 비행체를 말하는 게 이미 돼 있는 거죠 단어가. 네. 어쨌든 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하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게 그 얘기를 그분 어릴 때였잖아요. 네네. 40년 전이니까.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했더니 어머님이 누가 죽으려나 보다라고. 아 장성이 떨어진 건가 하늘에 제갈량이 웃기다. 죽을 때 하여튼 그런 천문을 보셨군요. 천문에 통달하고 지위에 아니, 내가 진짜 마이크에 대고 크게 웃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잖아요. 아유, 근데 지금 아니, 하고 좋아요. 완전 빵 다 터졌어요. 좋아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네. 마세요. 아무튼 좀 재밌네요, 그거. 네, 누가 죽을까 세대의 차이가 네. 예, 제가 그 통화 중에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구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죽어도 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운석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아 결과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떨어져서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헛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SBBC 뉴스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 조금 욕먹더라 JTBC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슬그머니 안 하는 걸로. 예, 슬그머니 그냥 뉴스룸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늘 그렇듯이 3개가 준비돼 있고 또 하나의 뉴스가 오늘은 부가적으로 준비돼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뉴스의 주인공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아직은 저희가 소개를 드리지 않고 나중에 그 뉴스를 말씀할 때 네, 같이 그리고 오늘도 예. 그 본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잠깐 출연이에요. 잠깐 출연. 어쨌든 와서 큰 기대하지 계세요. 마세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뉴스 그럼 저희 뉴스룸의 메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진짜 사람이라면 거짓말 좀 한다고 코가 길어지지는 않을 텐데.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 과학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과학과 사람들. 자, 오늘 첫 뉴스. 최 팀장 어떤 뉴스 마련해 주셨습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또 장수 이야기라고요? 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영생 불사 전문 기자. 네, 노화 관련 뉴스 하나 더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겉으로 티내면 좀 쪽팔리니까 크게 표는 못 내도 되게 혹시 막 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완전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전할 뉴스는 10년 정도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뉴스입니다. 와. 네, 우와. 그래서 되게 크죠. 근데 좀 약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게- 영생 뭐 그랬잖아요, 우리. 네. 이게 영생의 가능성하고는 되게 멀긴 하지만요.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을 10년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10년을 더 사는 동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개발될 수도 모르니까 있으니까. 10년 차이로. 네, 네. 그 10년을 영생, 더 사는 동안 10년을 더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할 수 있는 무슨 신선이 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 영생권을 얻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노래방 계속 연장하듯이 10분씩 연장하듯이 그렇게 10분씩 계속 연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그래야 회사들도 돈도 벌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랑은 큰 상관이 없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세 분의 남성들과 네? 청취자분들을 위한 뉴스입니다. 아,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남성은 대체로 그냥 술 끊고 그러면 10년 더 사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모든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이미 여자들보다 10년쯤 일찍 죽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야 되고 동등해지는 거잖아요. 네? 수명의 성평등. 네. 네, 그렇죠. 일종의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수명이 한 10년 정도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여성들한테는 이런 돌연 변이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남자들의 수명만 늘려주는 그런 돌연 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이 노화와 사망, 나이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들을 그동안에 계속 공유를 해왔는데 네. 일단은 어떤 기본 상식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의 문제는 예를 들어 영양이라든지 뭐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기는 요소들이 타고나는 요소들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1875년 독일인들의 기대 수명은 39년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80세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이 사정이 다 이제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생긴 건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물이 깨끗해졌다든지 뭐 맞아요. 그렇죠. 의학의 네. 발달했다든지 백신, 네. 백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공중위생이 개선되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유전의 문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으로 알고 있고 나온 그렇죠. 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 이거 발음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 사망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일란성 쌍둥이들이 조금 더 비슷한 때에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비슷한 영양 상태 뭐 모든 조건들이 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란성 쌍둥이들이 더 비슷하게 죽는다든지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마을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나이를 쭉 보니까 가까운 친척들끼리 더 비슷한 때 죽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가 가까운 네, 사람들이 유전자가 가까운 친척들이 그러니까 먼 친척들보다 비교적 비슷한 나이까지 살게 되는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이분들이 다 비슷한 마을에 살고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환경적인 요인은 크게 안 다르지만 어쨌든 유전자에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슷할 때 죽거나 살게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제
궁금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를 완전히 대규모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오래 사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계속 발견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 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이 나랑 비슷하게 죽으면 그 유전자에 뭔가 DNA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통점을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생물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를 발견을 했냐면 개나 파리나 쥐 같은 생물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일단 라이프 스팬이 조금 짧아서 우리가 계속 추적을 연구할 할 수 수, 있고. 네, 연구할 수 있는 생물들의 예를 보면 덩치가 조금 작은 쪽들이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같은 종일 경우에. 네, 같은 같은 종일 종일 경우에, 그러니까 덩치가 약간 작은 개체들이 큰 개체들보다 오래 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이즈나 뭐 성장을 뭐 관리하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성장 호르몬 쪽으로 처음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2001년 정도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노화나 사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즈랑 조금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그 뭐랄까 촉을 가지고 이쪽을 파봤더니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뇌에서 생성돼서 우리 세포가 더 빨리 자라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빨리 자라도록 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건데 논문을 내신 에츠몬 박사님 팀이 한 일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를 쭉 분석을 해서 돌연변이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100세 이상의 남성들한테 적용을 했더니 100세 이상 남성들 중에 12%가 이 유전자 배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높은 비율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높은지를 봤더니 70대 남성들 중에서는 4%만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오.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70세에서 100세까지.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 우리를 덜 늙게 하거나 오래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장 호르몬이 우리 세포한테 주는 어떤 여분의 성장 신호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신호가 세포에 덜 보내지면 이 세포는 성장보다는 유지 보수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존하는 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느려진다. 이런 이론이 지금 최근에 주장이 됐는데 근데 왜 남자들만 그게 해당돼요? 근데 이 기제가 남자들한테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성장 호르몬 관련된 기제가 또 따로 있기는 한데 이런 식의 변이에서 일어나는 거는 남자들한테만 일어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하는 이런 거, 키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키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성장 호르몬 수준을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낮게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 나이가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이 들었어야 성장 호르몬이 진짜 안 붙잡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가 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키나 크면 몰라. 성장과 관련된 기제와 수명이 뭔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상관관계죠. 그냥. 네, 상관관계. 그런 거죠. 그럼 이게 그 정확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무조건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은 사실 아니고요. 이거 청소년기의 성장 호르몬과 노인기에 하는 일이 좀 다르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이제 사람의 경우에 개체의 사이즈하고 연관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돌연변이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성장 호르몬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약 같은 거를 지금 뭐 당뇨 치료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성장 호르몬이 덜 분비가 되고 오래 사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실험이 있어서 이제 이 파트가 여러분이 10년을 더 살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나이가 한 중년 정도 돼서 네. 성장 호르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왜요? 왜요? 힘도 좀 좋아지고. 아, 진짜요? 네, 네. 병원 가면 그 주사 광고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체력 떨어지고 뭐 갱년기 뭐 이러니까 그 약간의 뭐 회춘 근데 효과? 그 성장 호르몬은 맞아요? 성장 호르몬을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또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 성장 되게, 호르몬을 그러니까 건강한 타입은 되게 아니신데 네. 그 평생 골골골 하시면서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야, 그거는 다르다고요.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진짜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근데 이게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면 세포들이 자기 유지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쓴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건강 노화가 관리가 느려져- 잘 되고 노화가 관계되는 네, 거잖아요. 노화가 그죠? 느려진다는 네. 거죠. 노화가 늦어져서 오래 산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은 게 정말 영생의 길로 가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더 살던가 이렇게 그 두 개 중에 하나면은 차라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네. 150년 살고 200년 살고 이런 거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늙어서 뭐 하나. 젊은 애들 치고 올라오고 100살짜리 젊은데요. 그러니까 100살짜리 팔팔한 애들 80살 이런 애들 치고 올라오고 우리는 뭐 가뜩이나 직업도 없어진다는데 우리한테 무슨 직업 있겠어요 그때. 한 120살 정도면 연금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연금도 떨어지고 뭐 할 것도 없고 네. 진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일을 하고 우리는 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가네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지능을 얻은 다음에 그 인류가 멸망한 세상 더 아닙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더 이상 산으로 가기 전에 어쨌든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뉴스가 나온다는 게 참 재밌고 이게 사실은 보면 거의 상관관계 외에는 밝혀진 게 없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인데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기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사를 봤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진짜 그 노래방 10분 추가되는 느낌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수령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네, 걸릴 거예요. 그러면 10분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한 80쯤 되면 뭐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정도 되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젊어 조금. 네.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하지만 네. 아, 젊으시죠? 일종의 네. 젊어요. 네. 제가 아직 어디 가면 막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10년을 크게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우리가 7, 80이 되면요. 이 10년을 건강에 더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클지도 몰라요. 분명히 클 거예요. 굉장히. 네, 네. 영생은 안 하더라도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저희 만병통치 아니죠. 뭐죠? 불로불사. 불로불사. 네. 불로불사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 저희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특파원. 영생 전문 기자. 그러니까 여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긴 영생 전문기자. 저는 뭐 종말, 네? 죽음, 종말 이런 거고 네. 네. 진짜 과학은 항상 키에 박사님이 하시고 또 오늘도 죽음 종말인가요? 아 저요. 약간요. 아니 조금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거 의식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아, 예, 안 하고 근데 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연관이 있는 것 연관이 같아서. 있어서. 네. 예, 물론 이제 약간 종말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어쨌든 관리 있는 거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제 뉴스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사가 오늘 나사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나사가 되게 바쁘네. 예,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인데 나사가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들 뭐 니어스 오브젝트는 말 쓰죠. NEO인가 뭐 네. 예, NEA 뭐 아스트로이드 네, 이런 말 쓰는데 네오가 되는군요. 네, 네오. 네. 뭐 거기서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마. 없어요. 아니, 왜 저는 갑자기 떠올라서 저 매트릭스 이런 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한 20년 동안 계속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궤도를 추적하고 지금 많이 찾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찾았을 때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야? 그잖아요? 그렇죠. 예.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냥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알게 된다 죽을 이런 거.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옛날 마야인들 같은 짓이에요. 예, 그렇죠. 언제 세상이 끝난다.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흥미로웠던 게 기억나시는 게 아마 한국 그 학생인가가 네네. 얘기했던 네. 흰 페인트를 맞아요. 칠해서 네. 케 박사님 그게 흰 페인트를 칠해서 광압으로 네. 흰 페인트 쪽이 햇빛을 받고 이제 네. 반대로 밀려나가는 네. 그런 거였죠. 궤도가 바뀌는 거죠. 그 말이 되나요? 그럼요. 우주 공간에서는. 네. 네. 되죠. 다른 힘이 거의 없으니까.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그럼 그 페인트의 질량 때문에 어긋나지 계산을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계산해서 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뭐. 네. 네. 어쨌든 좀 획기적인 네, 생각이었잖아요. 실제 그 지금 현재 케플러 망원경이 고장났잖아요. 네. 고장났는데 그게 방향 잡는 휠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작동을 안 하거든요. 하나 마지막 하나를 그 광합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광합을 이용해서 잡아서 지금 케플러 망원경을 쓰고 있어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우주 공간은 마찰력도 없고 대부분의 힘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별이나 뭐 지구 같은 게 생긴 거 있잖아요. 중력이 굉장히 약한 힘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저기는
이런 흙 같은 거 돌덩어리나 뭐 조그만 얼음덩어리 같은 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가까이 막 붙는다고요, 중력으로. 조금씩. 예. 근데 우리 여기다 흙을 100년 놔봤자 아무리 가까이 놔봤자 얘네가 100만 년이 지나도 붙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예. 중력으로는 안 붙는다고 적어도. 네. 예. 그렇게 거기는 그렇대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예요. 실험을 하려고 해요, 지금. 뭐냐. 2022년에 소행성 디디모스란 녀석이 다가옵니다. 이게 네오군요. 그렇죠. 예, 네오죠. 네오 중에 하나죠. 수많은 네오 중에. 디디모스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어쩐지 그럴 것 같잖아요, 디디. 예. 네. 디디모스 A가 있고 이 디디모스 A 소행성을 디디모스 B가 지금 돌고 있어요. 아. 굉장히 흥미로운 형태입니다. 아, 그 사이즈가 비슷한 게 아니군요. 네, 그냥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돌고. 근데 얘네가 뭐 위험하진 않고. 쌍소행성이네, 쌍소행성. 네, 쌍소행성계. 근데 얘네가 지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22년에 지구와 약 1046만 736km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데요. 꽤 멀어요. 그렇죠. 꽤 멀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냉장고 크기의 우주선을 쏜답니다. 요즘은 냉장고도 하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제 양문형인지 뭐. 병원에 있는 조그만 거부터 네, 그 뭐죠 제트모 네. 제품 양문형의 뭐 네, 그렇죠. 무슨 그렇게 나사가 이렇게 부정확한 그게 있어. 그러니까. 셰프 컬렉션 뭐 이런 거. 근데 미국 냉장고들 되게 크기 때문에 아마 네. 그 클 수도 양문형 있어.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웨스팅하우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 그런 걸 쏜대요. 싸가지고 디디모스 B와 충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디디모스 B가 돌고 있는 애예요. 네. A를. 충돌을 시켜서 이 충돌이 B의 궤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고 얘가 작겠죠 아무래도. 네네.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에 충격을 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과연 이런 식으로 충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SF 작가라면 여기서 상상력이 뭔가 파국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궤도를 돌던 애들을 괜히 건드려서 지구로 지구로 떨어지게 만들어지고 한다는. 그냥. 전혀 상상도 못한 거죠. 1000만 km가 떨어지는 애가 이런 충격으로 지구를 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지. 게다가 A랑 B랑 보고 있어서 뭐 둘 다 막아야 돼. 네. 충분한 핵무기를 준비해 놓고 실험을 해보시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냉장고 때문에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기술이죠. 예, 이게 이제 운동 충격 기술이라는 식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광합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폭파시킨다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키네틱 임팩터 테크닉이라고 해서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소형성의 궤도를 바꾸자 이런 식의 얘기고 그거를 테스트를 하겠다.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들이받는 거잖아. 그렇죠. 때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행성이 지구를 받듯이 B가 A를 때리게 해서 어떻게 네. 되는지 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때리면 당연히 변화가 생기죠.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얼마나 변화가 생기냐 사실 뭐 계산은 되는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무게로 어느 정도 속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참 말도 잘 지어. 더블 아스테로이드 리디렉션 테스트인데 줄이면 다트가 돼요. 딱 맞추는군요. 던져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이거 좀 됐으면 좋겠어. 한국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잔씩 따면 되잖아요. 뭐. 아, 굉장히 안 어렵죠. 돼요. 네. 네, 멋있게 안 돼. 저거는 대체할 수 있는 알파벳이 되게 많으니까. 굉장히 단어들이 알파벳의 많으니까. 특성이죠 그게. 네. 예, 더블 아스테로이드 리디렉션 테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죠. 두 개의 아스테로이드를 예, 방향을 바꾸는 테스트란 뜻인데 붙이면 다트가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건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로켓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쏴가지고 이거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조그만 건데? 그죠. 예. 이걸 가가지고 이걸 맞춰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받아오겠다라는 그런 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미국의 기술력. 항공우주 기술이라든가 댓글에 있어요. 예. 잘못 맞춰서 지구로 오면 어떡하냐고.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발표가 나온 게 지난 6월 30일이 소행성의 날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마 그런 날도 네. 있네. 있어요. 그거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인제 2회인가 뭐 3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2016년부터 했으니까 네. 2회. 2회. 올해가 네, 2회네요. 이회네요, 이제. 네, 네. 아주 따끈따끈한 날입니다, 여기. 아, 그렇군요. 시베리아의 1908년 8년에 퉁구스카. 퉁구스카. 퉁구스카에 소행성 충돌한 그날이거든요. 네네. 아. 네, 그날을
기억을 해서 소행성 충돌에 대비하자라는 캠페인으로 만든 어. 날이에요. 그렇죠. 오는 소행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오는 소행성 소, 충돌을 대비하자. 오는 소행성에 라는 카네이션이라도 달아줘야 될 것 같은. 그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브라이언 메이예요. 네, 퀸의 브라이언 메이 네. 아시죠? 우리 저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스타머스라는 네. 그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축제의 모델이 됐죠. 네. 퀸이 불렀으니 유명한 뮤지션 다 오고요. 지미 페이지 무슨 그 외에도 엘튼 존 이런 사람들 다 오고 거기다가 브라이언 메이가 아스트로피지시스트거든요. 네. 뭐죠? 이게 천체 천체 물리학자. 네, 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박사예요. 그래서 무슨 학교의 학장인가 총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학자들도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음악과 천체 물리가 어우러진 대잔치가 된 거예요. 어. 올해는 지금 6월달에 노르웨이에서 했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학술적이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짜 100만 명이 해주시지 않나.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날이 몇 년 동안 제가 그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한 푼도 얻은 데가 없어요. 어쨌든 네. 소행성의 날. 소행성 충돌에 우리가 이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자는 얘기를 좀 하려고 네. 그게 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겼고 나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그게 해당되는 방법판을 또 발표를 이제 한 거군요. 발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 날짜가 네. 있고 날이 맞아요.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뭘 좀 하고 네. 관심도 환기시키고 한두 번 한 얘기지만은 이 소행성을 찾는 이 행위 자체가 시작이 된 게 1998년도에 네. 그 뭐죠? 저 아마겟돈하고 네. 딥 임팩트랑 이 두 개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네. 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 무렵에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슈메이커 랩이. 슈메이커 레비가 그거는 좀 일찍이에요. 네, 좀 전이죠. 전이죠. 네. 아, 예. 네. 93년.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대학원 1학년 때라서. 근데 어쨌든 슈메이커 레비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본 거니까. 네. 네, 이게 뭐 아마겟돈 이런 건 어쨌든 픽션인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20년 동안 그걸 계속 찾고 실제로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2022년이면 숫자상으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5년 후예요. 그렇죠. 네. 네, 겨우 5년 후입니다. 네. 미국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종말도 막고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KMT나 망원경도 사실 이런 거 찾는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좀 기여를 해서 언젠가 올 종말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0년씩 계속 수명을 연장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을. 천년 후에 부딪힐 위험을 예, 피하면서. 그러니까요. 천년 후에 부딪힐 소행성이 이제 남의 일가 아닌 거예요. 10년씩 계속 그러네. 되면. 그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살아야죠. 질기게 살아야지. 근데 이런 얘기들 굉장히 SF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돼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점들. 그리고 과학 문화의 중요성 전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예, 과학 문화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누가요? 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도 중요하지만 과학 대중화라는 말, 문화라는 말 비슷한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과학하시는 분들이 더욱 과학 문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학문화 창달에 노력하시는 K 박사님. K 박사님은 또 어떤 진짜 과학 뉴스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렇죠. 저는 과학 뉴스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두 개인데요, 크게. 네. 아주 극과 극의 두 뉴스를 가졌습니다. 네, 일단 아까 그 쌍둥이 소행성 나왔는데 네. 이거는 가장 큰 쌍,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쌍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초거대 블랙홀 두 개가 서로를 돌고 있다. 아 진짜요? 오. 초거대 블랙홀. 네, 은하 중심에 있는 그런 큰 거요. 그렇죠. 네. 와, 근데 은하는 없고요. 은하가 있죠. 은하도 네. 있고. 이게 이제 거대 타원 은하를 관측을 했는데 아하. 그 타원 은하의 중심부에 보통 그 은하 중심부에다 초거대 블랙홀이 있잖아요. 그치. 네. 블랙홀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은하에는 네. 무슨 쌍성처럼 블랙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승처럼 서로 두 개가 돌고 초거대 있는 블랙홀이. 네. 왜 부러운데요? 보통 계란 노른자 하나 있는데 깨면 두 개 나오는 쌍난. 비슷한 거예요. 네. 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사실 예측으로는 예전부터 되던 거예요. 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런 그대 타원 은하는 보통 두 개 이상 은하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걸로.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은하 하나에 두 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충돌해서 하나가 되면서 충돌해서 하나가 되면은 그 각각의 블랙홀이 있잖아요 중간에 네. 걔들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네. 초거대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네. 오래된 이론인데 그 두 개가 실제로 그렇게 어울려서 아. 이제 돌고 있는 그런 게
발견이 된 건 관측이 된 거군요. 관측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둘이 이렇게 돌다가 언젠가는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 받아서 초거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합쳐져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애들을 보니까 합쳐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현재 계산으로는. 이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오래 걸린다는 건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현재 충돌을 하려면 네.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네. 잃어버리긴 해요. 중력파를 계속 방출하기 그렇죠. 때문에 잃어버리는데 중력파 방출만으로 충돌을 하려면 얘들 충돌하기 전에 네. 우주 가속 팽창으로 멀어지는 게 더 빠를 거다. 그 정도. 네, 그 정도고. 네. 근데 이제 우주가 중력파 차갑게 말고 식기 전에는 먼지들이 있으니까 네. 먼지들이나 다른 별들하고 이제 부딪혀서 그 영향으로 마찰이 생기면 더 빨리 아하.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뭐 둘 다 그렇게 뭐 뾰족하게 뭐 이렇게 빠르게 될 네.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두 개 질량을 합치면 태양 질량의 150억 배거든요. 150억 배. 네, 150억 배. 이런 와. 걸 먼지들로 막아 세워서 천천히 가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먼지들도 참 150억 배고 거리가 한 7억 5천만 광년. 아, 두 개가 서로가요? 아니 우리한테 우리한테서. 아, 네. 자기들끼리의 거리는 24광년이에요. 24호님 엄청 되게 가깝네요.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감이 많이 좋아지셨네. 24학년이면 뭐 지척이죠. 지척이지. 그러면 이 두 개는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예, 좀 비슷한 거예요. 새가 비슷하고. 질량이 비슷하다. 네, 합친 질량은 계산이 되는데 네. 각각의 질량은 계산이 안 되지만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지구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심지어 두 개가 돌고 있다는 것까지 관측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나요? 그게 이제 전파망 환경으로 관측을 했거든요. 아하. 네, 전파망 환경으로 관측을 했는데 그럼 엑스를 보는 건가요? 2003년에 한 번 관측을 했고 네. 2005년에 됐고 아. 2015년에 됐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관측을 하니까 아이고. 네, 눈구만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도는 걸 알게 네, 된 거군요. 네, 그게 아. 1년에 1 마이크로 아크 세컨드. 아크 세컨드. 네, 아크 세컨드는 표현하기 뭐죠? 힘든데 그 기사에 비교를 잘 해놨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동한 거냐면은 우리가 4.2광년 거리에서 네. 그 프록시마 센토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행성이 있다면은 거기에 달팽이가 초속 1cm로 움직이면은 그걸 여기서 보는 속도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와. 네. 안 움직였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근데 그걸 관측을 쌓아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런 속도로 서로를 돌고는 있다. 네, 돌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한 바퀴를 도는 데는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4,000년 걸린대요. 아, 그래도 잠깐만, 둘 사이의 거리 24광년인데 2만 네. 년 걸리는 거면 엄청 네.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른 거죠. 빠른 그러니까. 거죠. 네. 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아까 비유를 한 거지 정말 달팽이처럼 느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보기에, 여기서 네, 보기에. 그렇죠. 움직이는 정도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식의 은하라면 네. 우리 은하랑 굉장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연 조건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은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대 타운 은하 같은 게 충돌을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론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충돌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중심 폭길이 아직 안 합쳐진 네. 이런 이제 어중간한 상태는 처음 발견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찾은 거군요. 과정을 여러 개를 봐야지 전체적인 네.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아, 네. 말 그대로 미싱링크 하나를 이제 그렇네요, 진짜. 네, 매운. 과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하나의 발견으로 획기적인 게 뭐가 된다기보다 네.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중에 그동안의 이론을 바꾼다거나 네. 아주 뭐 그 방향을 트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있다.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가 중력파 같은 것도 대단하지만 네. 예상은 했잖아요. 아하. 이게 그렇죠. 발견이 안 되면 사실 더 이상한 거 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죠. 이것도 역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발견이 되어야 또 확증이 되는 발견이 돼야 거니까. 되는 예. 거고. 네. 그렇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걸 그렇게 십몇 년을 네. 이게 이게- 눈곱만치 지나가는 걸 그 봐가지고 블랙홀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건 벌써 발견했어요. 중력파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는 건 그러게요. 네, 네. 또 와. 그것도 이렇게 큰 친구들. 큰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그 전에 큰 친구도 아닌 것도 사실 발견됐어요. 아. 예전에 쌍성 펄사 같은 경우. 아, 네. 그런 거는 이제 이것과는 아니, 기원이 블랙홀은 다른 아니네요. 블랙홀이니까. 블랙홀은 아니고. 아, 블랙홀 아니고. 그 펄사니까. 펄사니까. 중성자별이니까. 네. 네. 어쨌든 블랙홀 두 개가 충돌을 향해 어쨌든 가고 있는 이거는 가고 있다. 처음이니까. 그리고 뭐 아주 먼 미래에는 충돌할 것이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충돌한다고 하면 엄청 큰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 얘네가 충돌했다고 중력파를 검출해낼 정도는 못 되는 건가요? 너무 멀어서? 아마 너무 멀어서 아, 힘들 거예요.
7억 광년이 넘어가니까. 그러게요. 네. 지금 우리 중력파 찾은 거는 뭐 몇십 광년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네, 다 몇십 광년 수준.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어쨌든 이걸 보고 있습니다. 7억 광년 떨어진 거를. 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분다고 우리가 여기 바람이 분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예. 예. 옆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면 느끼지만 그리고 뭐 반대쪽은 뭐예요? 정반대쪽으로 네. 무지무지하게 작은 쌍성 얘기입니다. 아, 네. 무지무지하게 작은 상성. 그리고 그 상성을 연구해서 그 비밀을 지금 밝혀내신 상성이라고 했죠. 상성. 지금 이거 발견하신 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발음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네. 네. 경희대 우주과학과 이정은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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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오늘 그 다른 일로 저랑 만났다가 네. 네, 여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끌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 뭐 네. 저하고도 구면이고 여기 최 팀장하고도 구면이고 이 바닥 네. 분들이 다 뭐. 예, 이정은 교수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정은 교수님은 이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관측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뭔지도 지금 얘기 안 하고 네. 아, 그거부터 해야겠군요.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뭐냐면 네. 쌍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를 한 거예요. 쌍성이. 네, 아주 질량이 작은 쌍성이 네. 이제 같은 뭐 디스크 원반에서 같이 만들어지느냐, 아. 아니면 별개의 회전하는 한류에서 따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생성이 되느냐. 시리우스 AB 같은 이런 게 네. 처음부터 같이 생긴 거냐 아니면 그렇죠. 이따가 와서 붙은 그렇죠, 거냐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관측을 하신 거예요? 관측을 해서 알아냈어요. 관측을 아. 해서 네. 알아냈다. 네. 그리고 오. 그 결과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네이처 아스트로미. 며칠 전이죠, 그죠? 6월 우와. 30일이요. 이거 노벨상 받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모르겠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별이 아니고요. 네. 원시성, 원시별, 원시별? 태아별. 별이 되기 전 아직. 아. 네. 별이 되려면 수소 핵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상태. 아, 그렇군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는 뭐 태양과 비교하면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별이 처음에 사실 만들어질 때는 크기가 커요. 커서 점점점 이렇게 중력 에너지가 수축하면서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뭐 그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를 1레이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한 뭐 두세 배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어요. 크기는 그렇고 질량은 이번에 발견된 이 원시 쌍성 제대로 발음했죠. 네, 걔네의 질량이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각각 한 10% 정도가 돼요. 뭐 0.12, 0.14 뭐 이렇게. 작은 별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근데 질량 아래쪽으로 한 개. 제일 끝에 한 있는 8% 정도 그러니까 0.08 네. 태양 질량이면 정말 수소 작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예요. 0.08보다 작으면 아예 별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그래서 정색 갈색 외성? 외성이라고 갈색 하는 외성. 것이라고 갈색 불리죠. 외성. 근데 이건 이제 이제 0.1 정도니까 네. 아슬아슬하게 별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하게. 이게 이제 뭐 원시 별들은 사실 처음엔 다 질량이 작다가 점점 불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더 불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주변 물질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도 네. 이제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주변에 남아 있는 물질의 양 또는 뭐 얘를 돌고 있는 원반의 각각의 원반의 물질의 양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네. 끝내는 더 불어나봐야 뭐 아하. 태양 질량의 뭐 한 1, 2% 더 불어날까 이런 정도기 때문에 네. 태양 질량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질량이 작은 그런 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연구를 하면은 이보다 작은 질량을 연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진짜 초거대 질량이고 이거는 거의 별에 스치면은 최저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게 알마라고 하는 아까 거대 블랙홀 같은 경우는 VLBI라고 하는 전파 간섭계망을 이용하는 거고 이 제가 관측한 거는 알마라고 하는 그 아타카마 칠레 아타카마 산에 그 데절트에 있는 66개의
전파 망원경을 갖다가 묶어서 만들어 놓은 그 66개나 되는 망원경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잖아요. 넓어서. 하나처럼 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저 아. 사진 좀 봤었죠. 네, 기억나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집광하는 면이 넓어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좋고 네. 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서 아, 거대한 넓은. 망원경처럼 해서 굉장히 레졸루션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이 작은 애들을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집광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럼 발견하신 별들은 아직은 그럼 빛이 안 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건 아니죠. 근데 걔네가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물질들이 충격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뜨거워지면서 이제 내는 빛들이 열이. 있는 거죠. 주위에 있는 물질들. 운동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이 생기고 빛이 그쵸. 생기고 있는 네, 거죠. 그쵸. 핵융합이 가스가 아니고. 약하고 적외선 적외선. 전파해서 많이 되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사진인가요? 네, 세 개를 갖다가 네. 이 사진은 세 개의 파장대 관측을 묶은 거예요. 저 이게 붉은색. 진짜인 거죠. 그럼요. 네, 그럼 뭐 관측 왜냐하면 결과. 신문 실제 이럴 때 모습을. 보면 뭐 네. 자료 화면 같은 걸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무 뭐 다른 이렇게 그 상상도도 있어요. 네. 그 알마 망원경에서 프레스 릴리즈를 했는데 아, 거기는 네. 상상도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은 세 개의 관측 자료를 묶은 건데요. 네. 굉장히 땅콩 모양으로 아니, 생겼죠. 굉장히 멋있어요. 이 네.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보시면 되냐 하면 한번 일단 검색해 보세요. 작은 질량 쌍성 뭐 이렇게 하고 네. 이정은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네, 찍으면 네, 나옵니다. 그럼요. 네. 그 파토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 부산의 태풍 했는데 작년 태풍 사진이고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회전축이 엇갈려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네.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저런 거대 블랙홀 쌍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별의 쌍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리가 아주 작은 쌍성들도 네. 있고 거리가 먼 쌍성들도 있는데 중력적으로 묶여 있으려면 당연히 거리가 짧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로즈 바이너리라고 하고 뭐 와이드 바이너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바이너리들이 그 같이 돌고 있는 원반에서 원반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렇게 쌍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아주 주성이라고 하는 질량이 큰 애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주위에 원반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서 반성이 만들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런 그러면- 것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태양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성이 생겼는데 목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빛이 그렇죠. 나면 그런 쌍식.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우리 작은 원반 안에 100AU보다 작은 곳에서 이렇게 두 개의 별이 생기니까 그런 건 굉장히 가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설명하기가 나름 쉬워요. 왜냐하면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관측을 한 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900AU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특히나 질량이 작은 애들이 900AU에 떨어져 있는 쌍성은 중력이 굉장히 그러게요. 네, 묶어놓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반에서 같이 만들어져서 뭐 쌍성이라기보다는 보통 한 3-4개가 같이 만들어지면 네. 얘네의 중력적 상호작용 때문에 질량이 작은 하나가 튕겨나가는 아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관측된 애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이런 중력적 작용이 아니라 각각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막 만들어지고 있는 막 네. 생성되고 있는 그 시점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가 그 만들어진 다음에 떨어지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별로 없다. 너무 네, 그런 시간이 없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원반에서 만들어지면 축이 축이 똑같아요. 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축을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걔네가 멀어져도 사실은 이게 당분간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관측한 걸 보면 이게 77도 정도 엇갈려 있는 거예요. 많이 엇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원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른 그러니까 네. 성운에서 네, 네. 각각의 작은 성운에서 여기서 성우는 만든- 은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디스크. 거기서 네. 네. 본래는 큰 하나의 성운이었는데 걔네가 여기 안에 있는 난류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쪼개지는 거죠. 쪼개져 성운이. 있는 네. 거예요. 각각 그러면서 쪼개지면서. 쪼개지면서 각도가 멀리 떨어져 틀어지고 있는 이러면서. 그런 네. 것 이렇게 그런 성운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랜덤하게 이렇게 회전 방향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엇갈린 것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론적으로 있는데 그걸 관측된 관측을 한 것처럼. 거. 약 네.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란성 쌍둥이냐 이란성 쌍둥이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로 비유를 쓰거든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네. 이란성 쌍둥이인 네, 거죠? 그죠. 그렇죠. 이란성인 야. 거죠. 저는 약간 그걸 생각했는데 이 둘이 나란히 있는데 이들이 부부냐 형제냐 이런 좀 해당 사항하고 느낌이었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릇에 날계란을 까만 노른자가 두 개 태어났다잖아요. 있는데 못 머리 닦고. 그래서 땅콩 쌍난 모양이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땅콩 모양이니까 이게 두 개 난자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란성. 하나에서 어떤 만들어진 쪽이 게 더 우세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그 이전에 만났다는 어떻게 예측을 게 했느냐. 이전에 예측했느냐. 기존의 이 우세한 이론이 뭐였냐?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그건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아. 쌍성의 거리에 따라서 네. 가까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한 원반에서 네. 만들어졌을 것이고 멀리 떨어진 애들은 난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관측이 좀 특이한 이유가요. 굉장히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게 멀리서 떨어져서 쌍성으로 존재하기가 힘든 거죠. 중력에 그렇죠.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쌍성들이 몇 개 관측이 됐어요. 질량이 작은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관측이 됐는데 얘네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이제 이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관측한 것이 이렇게 질량이 작은 애들도 보통의 별들이 만들어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양식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어도 쌍성이 될 수 있다. 네, 아주 질량이 작은 네, 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처 스트롬에 실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이걸 관측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비화가 있구나. 이게 항상 발견이라는 것들이 네. 우연찮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사의 얘기를 해도 되나? 네. 포닥 한 명이 네.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포닥이죠. 포닥인 네. 연구원이 있는데 그때는 학생이었죠. 관측 제안서를 쓰거든요. 이 알마 관측 제안서는 굉장히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네. 전 세계의 경쟁이. 사람들이 알마를 사용해서 관측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군요 이게.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시간 진짜. 따는 네, 시간 진짜 따기가 좋은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짓는데 1조. 1조 몇 천억이 들었고요. 한 해 운영비는 그거의 10%. 그러니까 천 몇백억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하룻밤만 써도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요 관측을 위해서 1시간에 관측을 했는데 그게 훨씬 수억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는 좀 다른 거였어요. 한 오브젝트를 갖다가 관측을 하고 싶었는데 그 좌표를 입력했던 친구가 네. 네. 그 옆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좌표를 잘못 입력한 거군요. 와. 그렇죠. 잘했네요. 그죠. 상적이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도 굉장히 재미난 오브젝트였고, 네. 뭐, 어스트로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어스트로 바이올로지랑 이렇게 연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네. 그거가 관측이 돼도 재미난 거가 있었겠죠? 우연치 않게 얘를 관측하게 됐고, 재미난 결과를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엉뚱한 걸 관측해서 넘길 네. 겁니다. 그럼 뭐 그것도 타고난 운이죠. 뭐. 그냥 뭘 찾을 사람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네.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발견에서 그 이정은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모실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공하시는 분야가 아스트로 케미스트리라고 네.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 관련된 얘기들이 우주 화학인 말 거죠. 그대로, 네. 그대로예요. 근데 사실 아스트로 바이올로지스트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전 세계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스트로 바이올로지에서 천문학에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야가 그 분야예요. 아, 그쪽으로 한번 특집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재밌겠네요. 정확한 설명인가요? 네, 뭘 그렇다고. 또 의심을 넌 의심할 자격이 없어. 방금 그 얘기 하고 왔어요. 우리는 이걸 의심할 자격이 없어요. 아,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 네. 직접 듣고 싶어서요. 네. 검증. 네. 직접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제가 얘기하는 아, 저는 쑥스럽지 않은 얘기를 쑥스러운 얘기인데 그냥 할래요. 저 얼마 전에 저기 과에 가서 강연했어요. 네, 저희 경희대에 와 주셔가지고 너무나 재미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인지 아셨으면 사인이라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봐주세요. 아, 네. 어쨌든 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이제 국내 천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고 네. 예, 천문학자 많지도 않으니까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애들이 그런 거 물어본 애들 있잖아요. 얼마 버냐고. 네. 먹고 산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뭘 해도 특별히 이거보다 낫지 않을 거야. 라고. 천문학자분들 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 뭐 집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네 이런 거 따끈따끈하게 네. 이제 지금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죠?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돼. 네. 네. 저희 방송은 이런 분을 이렇게 네. 모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송이에요. 네. 실제 주인공을 실제 주인공을 네. 이게 뭐 제자 아니고 혹은 옛날에 뭐 실수한 포닥 아니고 그분의 역할도 크긴 한데 어쨌든 네. 네, 실제 이제 연구팀의 리더인 교수님 모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방송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고. 네. 또 저희가 이런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와, 그만할까요? 아니, 적절했어요. 네. 네.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재밌는 뉴스들이 있었던 메인 뉴스는 그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이용의 집착 분석.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네. 네. 그 이름도 내가 줬는데 집착 분석 이거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이걸. 그렇죠? 역시 장명에는 진짜. 네. 예. 네. 장면에는 좀 감이 있어요. 네,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도 그냥 네. 즉석에서 기가 탁 막혀요. 떠오른 거예요, 그냥. 네. 네. 여러분들이 뭐 페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저도 사람이 되었어요 하고 이렇게 의도에 딱 정확하게 맞는 말 들려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아까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깐 나온 부분에서도 또 느끼셨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용의 집착 분석은 역시 뭐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 신묘하고도 중요하면서도 네. 네. 재밌기까지 한. 재밌기까지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겠죠? 네. 아,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때 됐는데. 예,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예. 좀 초연해지긴 했네요. 네. 어른이 됐어. 네. 그러면 저희 코너의 꽃, 네. 저희 코너의 활용점정 이용의 집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지에 이런. 가디언지, 예. 영국에. 네. 네. 뭐 거디언 이런 거 아닙니다. 거디언지. 가디언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터키 학교에서 네. 이제 진화론을 안 가르치겠답니다. 아, 진화를 안 진짜요? 가르치면 뭘 네. 가르쳐요? 그래서 터키 교육부 장관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진화론을 안 가르칠 거라고 했대요. 와. 아랍 국가들이 다 안 그렇잖아요. 다른 아랍 국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터키는 네. 네. 근데 터키는 제가 터키를 좋아해서 여러 번 갔잖아요. 네. 제가 터키를 정말 좋아했던 이유는 터키가 굉장히 뭐랄까 현대 국가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옛날 그리스부터 로마, 뭐 기독교, 이슬람 문명이 다 섞여 있는데 네. 세속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케말 파샤라고 하는 네, 그 네. 아타투르크라고 거기서 부르죠. 네. 네. 그 양반이 저 20세기 초에 이렇게 나라를 재건을 하면서 원래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인데 1차 대전 때 망하고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네. 그 이 아타투르크가 무쌍을 찍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아마 갈리폴리 전투 때 그 각성을 해가지고 전쟁 영웅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뭐, 사람이 세속 국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이순신 플러스 세종대왕 플러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성계와 이성계 플러스 세종대왕과 뭐 이렇게 네. 합쳐놓은 듯한 그런 캐릭터죠. 아직도 엄청 존경받는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국부죠, 국부. 네, 네. 진짜 국부죠. 근데 어쨌든 이 터키 교육부 장관의 말씀에 따르면 진화론은 논란과 반론의 여지가 있고 학생들한테는 너무 복잡하다고 했답니다. 복잡하다고.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한테 대부분- 복잡한 거죠. 네, 자기한테 복잡한 거죠. 근데 이분 지가 이해를 못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진화와 관련된 주제가 학생들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 지금 그쪽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이제 되면 별다른 저항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진화에 관한 챕터가 생물 교과서에서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진화 관련 내용을 배우려면 대학을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생물학 말고도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세속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여러분 세속주의란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세속하면 우린 나쁜 의미잖아요. 세속적이다 뭐 이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물질주의와 동의어처럼 그렇죠. 이루고 있는데 이슬람교가 우세한 나라에서 세속주의라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란 말은 정확하게 종교적인 거에 반대인 예, 거죠. 표현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를 가지고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국교가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세속주의 국가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세속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대 국가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유럽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뭐 가톨릭 신자가 90%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재판할 때 성경을 꺼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슬람교가 우세한 나라지만 이슬람교는 종교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랬었죠, 계속. 네. 그러다 그게 이제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네. 터키가 지난 4월 달에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일각에서는 터키식 유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독재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이게 무슨 유신하고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뭐 독재 체제인지 사실 외국인으로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네. 2003년 무렵에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헌을 통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은 더 커졌다. 네.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뭔가 기시감이. 대략 비슷한 시기에 개헌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는 아마 타블렛 PC 같은 게 안 터졌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참 늦네. 네.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케말 파샤가 철저한 세속주의 원칙 위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유행이었대요. 그 터키 장교들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케말 파샤가 속했던 공화인민당은 지금 야당입니다. 그리고 반세속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원래 터키가 예를 들어 이란 같은 경우는 여성이 히잡을 쓰는 게 의무이잖아요. 근데 터키는 히잡 착용이 뭐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완전 이웃 나라인데 정말 다르죠. 진짜. 가서 보시면 히잡을 쓰는 비슷하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스카프 매듯이 아, 그 예쁘게. 정도로 매고 히잡이란 느낌까지는 안 오죠.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히잡을 쓰든 말든 그거야 뭐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공립학교에서 쓰면 안 공식적인 되고요. 행사로 아,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쓰게 하는 거는 불법이다. 네, 그리고 공무원이 쓰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칙 하나둘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경찰도 히잡을 써도 된다 이렇게 허용이 되고 뭔가 좀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 같은 룰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만 잘못이고 뭐 세속주의자들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된 거는 세속주의자들의 원죄라고 할 수 있죠.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독재도 했고 뭐 이러니까요. 어쨌든 유신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탈세속화가 더 힘차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개헌 투표를 했는데 개헌 찬성이 51.4%였대요. 우와. 어디서 많이 들은 번호하고 0.1% 차이가 나는군요. 익숙한 숫자하고. 이게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어떤 그건가 봐요. 그 전략적인 어떤. 브렉시트도 51.9%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 대통령 그 득표율도 51.6%. 그러니까요. 뭔가 좀 운명적인 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터키도 지역이나 계층별로 투표 성향이 많이 다르대요. 네. 그래서 유럽에 속한 이스탄불 지역이 뭐 면적은 적지만 뭐 성향은 좀 더 더 세속적이면서 뭐 그런 거죠. 뭐 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아시아 쪽은 안 그러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터키 교육부가 진화론을 안 가르치겠다고 이제 나선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탈세속주의 기조를 다음 세대한테 불어넣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뭔가 좀 국정교과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이용 기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하지만 네. 그냥 보수 회기예요. 그러네요. 터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거고 이런 영향들이 왜 저 이집트 혁명의 시울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관련돼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터키 안 가봤거든요. 혹시라도. 저는 터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옛날 세속주의 때 터키를 네, 그리고 네. 진짜 전철을 타든 뭘 타든 그 트램이 이렇게 다녀요. 그 이스탄불 시내를 전철도 있고 트램도 있고 다 있는데 굉장히 현대 국가고요. 네. 굉장히
굉장히 현대 도시고 모든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터키 가서 무슨 사기당한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해요. 사실 인천공항 떨어져가지고 그 콜택시 잘못하면요 100만 원씩 내고요. 제가 아는 한 인도 여행 전문가께서 네. 한국도 그렇게 클리어한 나라는 아니다. 아니죠. 클리어한 나라. 지점 A에서 B로 가는 그게 패스가. 선진국일수록 클리어해지는 그렇죠. 여행이 쉬운 나라인데 네. 한국도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니래요. 처음 우리가 오는 사람들한테. 외국인이 아니라서 경험하지 않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이 타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스카프를 살짝 메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미국처럼 그렇게 입고 네.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였고 그 기반 하에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그게 지금 그게 한 5, 6년 전이거든요. 네. 그새 이게 이제 깨져가는 느낌을 본 게 저는 너무 속상해요. 네. 어쨌든 네, 이제 그렇군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메인 토픽은 그거잖아요. 진화론을 안 가르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건드리는 게 일단 시작이네 시작.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처음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교육과정에서 진화론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죠. 싸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사건이 1925년의 스콥스 재판입니다. 네. 아 그렇게 오래전부터 시작했군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테네시주에 이런 법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성경에 언급된 창조를 부정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혹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서 기원했다는 내용을 가르치면 벌금형에 처하는 버틀러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네시 주법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었던 존 스콥스 씨가 자기 자신을 고소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는 진화론을 가르쳤다라고 나 자신을 고소합니다. 자수하는 거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수랑은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피고인은 존 스콥스, 원고도 존 스콥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게 그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좀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원고 측 변호사는 버틀러법을 옹호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원고로서의 변호사, 그리고 피고 측으로서의 변호사는 버틀러법을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그렇죠.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그 말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재판 과정이 라디오로 중계가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네. 피고 측 변호인이 클러렌스 데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영화를 또 좋아해가지고 보다 보면 가끔 되게 똑똑한 법률가의 대명사처럼 나오거든요. 네. 일반 명사처럼 클러렌스 데로라는 아하. 이름이 나와요. 미국 영화에서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틀러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대요. 그래서 헌법이 맞느냐 아니냐를 다투려면 연방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연방법원까지 못 갑니다. 아하. 그래서 2심에서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되게 이상하게 나요. 피고 측 변호인이 그러니까 버틀러법을 반대하는 변호인이 변호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반 명사가 됐겠죠. 아하. 똑똑한 변호사에 네. 너무 잘해가지고 창조론 옹호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그런데 정작 소송에서는 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은 어긴 게 맞으니까 아, 벌금은 내 이렇게 된 거죠. 네. 하지만 그 주장이 다 이렇게 전파를 네, 타고 네. 세상에 그-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이 이제 네. 이렇게 뭔가가 좀 취약하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결국에 이제 버틀러법이 없어질 때까지 한 80년대에 없어져요. 우와. 그러니까 오래 걸립니다. 네. 여기에는 뭐 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창조론을 학교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는 시도가 이렇게 모멘텀을 얻은 사건은 결국에는 스푸트니크 쇼크였습니다. 1959년인가요? 57년?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네, 우리 모두 공산화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나서 교육이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도 있는데 과학기술이 교육적 진보를 좌지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적 신념이 인류 과학 진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백한 사건입니다. 아하. 그게 되게 중요한 워딩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신이 인간과 다른 동물을 다 창조했다는 주장이 종교인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창조론 교육이 종교적 의도가 있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위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가르치면 미국은 세속주의를 헌법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네. 예,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이제 창조론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과학적 껍데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교회 갱신 협의회라는 그 한국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김은홍 씨께서 쓴 글의 일부가 이 정신,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넓은 의미의 창조론 진영, 이건 이제 지적 설계론을 의미하죠. 넓은 의미의 창조론 진영은 과거 스콥스 재판 과정과 그 이후 문화투쟁에서 맹목적인 광신도들로 매도당한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에 눈을 뜨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21세기 초까지도 그 미국은 지적 설계 열풍에 몸살을 앓습니다. 최근까지도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예, 이른바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 바이블 벨트. 네. 그리고 이 미국이 또 연방제여가지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고 네. 주에 또 카운티마다 법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런 싸움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조지아주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생물 교과서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진화는 사실이 아니라 생물의 기원에 관한 이론 중 하나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제는 없죠. 루이지애나주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학 이론들을 학생들이 분석하고 비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보충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말은 좋죠. 악용되게 되게 근데 좋은 이게, 규정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2010년대가 되면서 싸움이 살짝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지적 설계 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21세기가 됐는데 스콥스 재판이 있은 지 지금 10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90 몇 년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아나키라고 약 네. 무조건 안 쓰고 약 IQ라는 분들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탈레반이 폭탄 테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네, 뭐라고요? 폭탄 테러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좀 CIA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예방 접종 해준다는 그 네, 스파이들이 있었고 뭐 이랬나 봐요. 네, 네, 그게 그런 역사가 있죠. 탈레반의 주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요, 그런 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덕분에 탈레반과 어떤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파키스탄은 아직도 소아마비가 근절이 안 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백신 거부가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홍역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과학 발전에 따른 매너리즘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 청년들이 투표율이 별로 안 높대요, 생각보다. 네. 우리한테 막 알려진 것보다는 높지 네. 않은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프랑스 민주주의 역사에서 주요 사건들이 그냥 다 일어나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라리 한국이 낫다 이렇게 이런 좀 역동성 있는 게 낫지. 예. 라고 한국인들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가면 되겠네. 그래, 그러네요. 그런 거 좋아하면 거기 가면 네, 딱이죠. 그러니까 이거 과학에서도 뭔가 20세기에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보다 좀 덜 흥미롭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터키 사례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나쁜 정치가들이 이런 풍조를 부채질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뽑아준 게 문제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나쁜 정치가는 어쩌다 당선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나쁜 정치가가 이상한 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5년 경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백신을 맞은 아이가 자폐아가 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거잖아요. 앤드류 웨이크필드. 네. 네. 사기였죠, 그쵸. 이게.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안전검증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백신 자폐아 이론의 지지자인 로버트 케네디 2세를 앉히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정권 차원에서 독재를 미화하거나 뭐 민주화 유공자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매도한 적도 있죠. 네. 그리고 부서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창조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국가 부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안 들어갑니다. 또 부끄러운 줄은 아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뜻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죠. 네, 하필 창조와 과학이 붙음으로써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한 좀 남의 얘기할 때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결국 과학도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발전하고 사실 뭐 근대의 수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건 다들 아시는 바와 같고 네. 그러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지만 1차 산업혁명이 네.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촉발되면서 세상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항상 붙어 다니는데 세상이 거꾸로 가면 과학도 거꾸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멈추거나 아니면 이미 폐기됐거나 혹은 과학이 아닌 무엇이 자꾸 그 필드로 이제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어 버리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네. 이런 사태가 조금씩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터키 국민들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애들 그거에 넘어가면 수학 같은 건 못 가르치겠는데요? 예, 진화론이 애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수학을 네. 어떻게 가르쳐? 네, 미적분 그러니까. 택도 없겠는데. 네. 아니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터키에 출장을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라마단을 아무도 안 지킨대요. 거의 그냥 이제 낮에 뭐 이렇게 어른들 계실 때 좀 먹는 거는 조금 민망하니까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조금 모여서 먹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보통 저녁마다 막 이렇게 큰 잔치 같은 게 해 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니까. 해치자마자 엄청 먹죠. 네, 그때 살찌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그걸 이제 안 지키고 나도 조금씩 먹는 여자들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뭐 명절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막 그 유교 신자는 없잖아요. 맞아, 진짜 귀신이 막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네. 없죠. 그 터키에 뭐 맥주도 아무 데서나 팔고 그러게요. 이집트도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저 갔을 때는 맥주도 아무 데서나 팔고 또 되게 맛있어요. 이집트 맥주가 유명해요. 맛있는 걸로.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데가 정말 술 못 먹는 데잖아요. 그렇죠. 거긴 애초에 입국도 잘 안 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입국 안 되죠. 입국 안 되고 여전 더 힘들고 관광 입국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우디에서 정말 술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사우디 축구 선수들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외국 리그에 진출을 못해요. 무조건 아, 사우디에서 외국 못해요. 리그에 진출을 못한다. 원정 경기는 가능하지만 네. 그 정말. 오해가 있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또 네, 외국 리그로 진출 못하고 무조건 자국 리그에서는 뛰어요. 사우디는 그 어쨌든 메카니 메디나라는 데가 다 그 나라에 있으니까 그 종주국이라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근데 터키 같이 그 이미 100년 전에 그 한계를 넘어서 근대 국가가 됐던 나라가 이제 와서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참 슬픈 얘기예요. 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진화론을 안 가르칠 거면은 조금 더 돌아가면 이제 지동술도 안 가르치죠. 사실 왜 지구 평면설이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네, 않아요. 지동술도 이제 안 가르쳐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구가 둥그렇다느니 뭐 이런 그리고 얘기는 안 뭐 나오죠. 성경은 그 해는 떠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과거로 갈 거면 이슬람교보다는 뭐 조라스터교 이런 거 가야 되는 거 성경대로 아니에요? 할 거면은 지동술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종교를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종교가 중심이 된 세상이 돼버리면 맞아요. 그건 중세거든요. 종교는 우리한테 수많은 금지를 강요할 수 있고 그게 네. 이혼도 하면 안 돼요. 원래. 원래 그렇죠. 네, 성경에 네. 못하게 네, 돼 네. 있어요. 특히 가톨릭은 그래서 아직도 이혼을 네, 그렇긴 상당히 하고 근데 하죠. 이제 미국에서는 그 종교 쪽의 우파들이 오히려 이혼율이 높대요. 아. 네. 네, 그래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게 동성혼을 불법화하면은 이혼도 불법화하자고 그럴까봐 그래서 해줬다는 소리 있을 그러니까. 정도로 네. 네. 사람은 그리고 자기 편한 건 지키고 맞아요. 네, 자기 불편한 건 성경 따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여기서 수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고민스럽네요. 네. 아, 약간 농담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화돼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분이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 적어도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 거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항상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뭐 일단은 다른 걸 다 아무리 침을 맞고 해도 자세를 바꿔야 된다면서 척추에 좋은 자세라는 거 알려주시는데 앉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앉으면. 그래서 아 참 만약에 누가 나를 만들었는데 몸에 좋은 자세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민한 주제입니다만은 저희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진화론을 과학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증거가 부족하고 가르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죠.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 네, 네. 그건 네. 어렵든 뭐든 일단 그 학생들 미적분 진짜 아까 우리한테 얘기하셨지만 미적분을 가르치려고 한 주제에 그런 걸 지금. 가르치려고 했다는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결국 못 배우신 거죠? 그들은 시도했으나 나는 예. 저는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 맞게 풀어본 것 같아요. 아니, 삼각함수도 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특히 터키의 상황이 터키가 그렇다고 뭐 생족이 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터키도 워낙에 훌륭한 역사가 있고 그 네. 국민들도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이렇게, 극복하리라고 저는 또 네. 믿게 되는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오고 겪어본 사람들로서 네, 우리 다 뭐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뭐 수십 년을 진화론에 거쳐서. 대한 공격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시도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시도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듣기 싫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할 얘기를 되게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실제로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구가 굳이 둥글다는 얘기를 하길 싫어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네, 아무리 그렇죠. 그걸 안다고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치인들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걸 애매하게 흘리는 것을 자기 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죠. 흔하게 보는 경우고 이제 그런 게 악화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방조하는 거죠. 그쵸. 조장하는 거죠, 상황을.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매우 증명된 사안입니다. 진화론 같은 경우는. 네. 증명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증명된 것도 많고요. 책을 열심히 보시고 하시면 저희 방송 열심히 듣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증거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네. 네. 진화 이론이 아니에요. 네. 그 DNA 차원에서까지 다 증거가 그러니까요. 절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 자기가 모른다는 뜻이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글을 쓸 줄 모른다. 일단 과학과 사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자. 그리고 종교는 종교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있잖아요. 빅뱅 이전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빅뱅이 왜 생겼나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건 사실 뭐 창조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현상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과학으로 밝혀진 것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세월 낭비 지금까지 수천 년을 우리가 그렇죠. 네, 쌓아온 세월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전 세계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저 훌륭한 맞습니다. 결론이에요. 왜냐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맞아요. 투표할 수 있게 투쟁해야 된다. 이런 싸워야 거. 된다. 우린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작년까지 샤머니즘 국가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세속 국가로 돌아왔어요. 세계 유일의 샤머니. 네, 세계 유일의 샤머니즘 애니미즘 국가였다가 네. 세속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 몇 명 남아있습니다. 한 5% 된다고 하던데. 네. 예, 503. 네,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오늘 좀 철학적이고 막 이런 얘기였네요. 하나도 재미있고 특이한 얘기라기보다는 아니, 좀 이게 디스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 하나도란 말은 제 실수로 한 거고요. 네. 두 개도 개성한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점에서 한번 특히 그 아나키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아나키 문제도 언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딴 데서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꼭 한 것 같아요, 기분에. 했어요. 한번. 했나요? 한번 했나요? 몇 번 말이 나왔죠. 나오긴 네, 나왔지. 네. 네. 자연치료, 약 안 쓰고 자연치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실험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일찍 죽었죠. 네. 네. 100년 전에 애들 다 그렇게 그 해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 수명이 네. 39년 그게 다 그 시절 그거는 얘기거든요. 테스트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굳이 그 테스트 그러니까. 해보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자연은 그냥 자연이고요. 자연은 자기네들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건데 걔네들이 우리를 위해 줄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자연 중에서 우리하고 위험한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네. 이겨온 것이고 그래서 오래 살게 된 것이고 네. 그게 바로 과학이고 의학이에요. 그게 숲에 들어가서 저는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존에 발가벗고 하루만 있어봐라. 1박 2일만. 그렇게 자연이 좋으면 보호해 주겠네 다. 그렇죠. 마이클 따뜻한 햇빛을 쐬면 다. 그 마이클 크라이튼인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구가 왜 멸망하냐? 네. 인류가 멸망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쓰고요. 인류가 멸망하는 건 지구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의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저의 3단계 조국말서를 찾아보시면 저희 뉴스룸
주 코너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네. 저희가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잖아요. 네, 저희 중요한 공지입니다. 저희가 과학 같은 소리 한에 그 저희 벙커에서 진행하는 네. 그 공개 방송 7월 지금 13일. 네, 블록버스터 편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과학책이 있는 저녁에서 또 다룬 적이 있는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이 열심히 되게 줄 재밌죠. 끄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네. 네. RNA에서 인공지능까지 네. 네, 라는 그래서 부제가 붙어 있어요. 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예일대학교의 신경과학과 석좌 교수시고요. 이력이 좀 특이하세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뭐 일리노이대 대학원을 진학해서 신경과학을 전공해서 뇌과학인데 경제학적으로 네. 접근한 뇌과학이란 되게 좀 특이한 경제 이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효용 이론 그렇죠. 같은 거. 네, 그래서 상당히 그걸로 이제 뇌가 판단하는 거. 네, 설명이 잘 되고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지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네. 이제 생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인공지능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주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날을 놓치면 이제 꽤 네. 한참 후를 기약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몇 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깜짝 이벤트도 하실 겁니다. 뭔지 말해요. 말 안 할 거예요. 진짜? 할까요? 하는 게 뭐 낫죠. 연주하신다던데? 네. 이대열 교수님이 드럼을 좀 치신대요. 네. 그래서 우리 벙커에 드럼이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저와 와. 함께 드럼과 기타 연주를 함께 저도 악기 하나 들고 갈까요?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는 진지하게 연주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주인들의 자리에 어딜 만담가가 네, 네, 그렇게 오시기로 하고 어쨌든 저희가 뭐 해외 대학 교수님들 가끔씩 모시죠. 이상희 교수님도 오셨고 네, 뭐 네. 근데 어쨌든 예일대에서 매우 독특한 관점으로 이제 뇌과학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이라는 점에서 꼭 오셔서 네. 재밌는 얘기, 연주도 들으시고 네. 재밌는 얘기도 들으시고 좀 지능에 대한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저희 벙커원 충정로 9번 출구 나오면 네. 5m 앞에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실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국어 강의입니다. 네, 한국어 왠지 강의입니다. 영어만 하실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노벨상 받으신 분도 모시고 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어 강의입니다. 네, 재미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행사가 있잖아요. 네, 7월 22일 날. 네, 7월 22일 날 과천과학관 천지투영관에서 오전 10시 이날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아침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아마 오시면 확실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천호 박사님하고 같이 네, 거기 지금 원장님이시죠. 네, 원장님. 네. 네. 기후변화에 대한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오. 사실 이제 기후변화 얘기 여러분들 대충 다 아신다고 스스로 물론 그래,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 나도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파리와 피츠버그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 하시려고 이 토요일 아침날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를 네. 과학자들이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뭐 약간 에너지 아껴 쓰자라는 이런 얘기보다 한층 더 나아간 과학적인 방법론들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실 거고 네. 그리고 이날 그 극지연구소와 영상 통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극지연구소와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토크를 할 겁니다. 남극 세종기지의 김성중 대장님이 이제 영상 강연을 해주시고 네네. 저희와 같이 토크를 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이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과천과학관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네. 장소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네.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7월 아침이죠, 22일 네. 토요일 아침 10시 네. 와. 사회자는 저 우와. 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날 행사 아마 올라와 있고 네. 예매 거기서 하실 수 있으니까. 몇천 원 하는 거죠? 네, 뭐 그랬던 거 네네, 2,000원 정도 비싸지 했던 것 않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들 거기서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는 네, 초등학교 3학년 예,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그런 토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애들도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럼요. 필이는 아직 안 되고요. 저도 거긴 가긴 갈 거예요. 아, 네. 네. 그때 다른 강의가 있어서 거기. 같은 시간에 혹시? 아니, 같은 오긴 시간 오실 아니에요. 거군요, 그래서. 네, 같은 시간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도 과학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 생각보다 더 알 수도 있고요. 맞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용 과학 만화가 제일 빡세요. 그러니까 예, 힘들어요. 디테일도 많고. 네. 이런 요즘 자리 제가 그런 문의를 받잖아요. 이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많이 오니까 그 어떤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실 거냐. 네. 그럼 제가 그 어른 수준에 맞추면 애들은 다 알아듣는다고.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
아주 어려운 어른들 용어만 쓰지 않으면 네. 돼요. 네. 애들 수준에 맞추면 어른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조천호 박사님과 또 남극 세종 기자와 함께하는 천체투영관 토크 7월 22일 아침 10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과학과 사람들이 만들고 과학과 사람들이 진행하는 SBBC 뉴스룸. 네,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이정은 교수님께 또 박수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